반갑습니다. 와룡봉수입니다. 자, 오늘 11월 4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들부터 일단 좀 먼저 보도록 하죠. 10월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제조업 지수는 전일 이제 나왔던 부분에서 50 이하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가 54.4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컨센이 55.4였고요. 전월이 56.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도 이게 아직 기준치보다 위에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둔화되고 있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었고요. 특히 이제 신규 주문이나 고용 쪽에서의 둔화가 조금 더 나타났고, 고용 지수는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기준치죠. 이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거 고용 쪽에서 조금 깨질 수 있는 어떤 그 전초적인 흐름을 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ADP 이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최근 미국 시장에서 보였던 부분들을 보면 제조업 쪽은 이미 많이 꺾여 있는 상태고 고용도 많이 깨진 상태였는데, 서비스업이 워낙 좋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접객업 이쪽, 레저 이쪽에 이 고용 상태가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요것도 조금 깨질 여력이 좀 있겠는데 라는 수치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또 줄었습니다. 21만 7천 건으로 예상보다도 줄었고 전주보다도 또 줄었습니다. 다만 연속 신청 건수, 이게 이제 연속 신청 건수라는 얘기는 실업이 일시적인 실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실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가 148만 5천 건 정도 수준이 나왔는데, 이게 전주가 143만 8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천 건 정도 더, 5만 건 정도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봤을 때는 좀 견조하지만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수치를 보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대량 해고자 수, 오늘 아침에도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있었는데, 일단 3만 3천 건 정도로 전월의 19,000건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2배가량 늘어나는, 작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대량 해고자 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IT 쪽, 제조업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고용 둔화를 조금 더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용 둔화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연준이 지금까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왔던 그 베이스, 배경, 합리화시켜왔던 그 배경이 조금씩 깨질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은 1500포인트 요 전후에서 반등 시도가 조금 나오면서 약간의 반등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어제도 나스닥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우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만, 견조했습니다만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어제도 급락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 이거 두드러 맞고 여기서 두드러 맞고 지금 이 밑에까지 지금 내려오는, 추세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추세 하단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밤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 있겠고요. 이거 추세 하단 깨고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 하락 강도가 또 세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 왜 떨어졌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차피, 전에 그 전날 닉 기자에 의해 가지고 금리 인상의 수준은, 최종 금리의 수준은, 기존 연준이 9월 달에 점도표상에서 냈던 4.75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요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신
속도는 조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속도는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별 문제 없었습니다. 별 문제 없었는데, 최종 금리의 수준이 얼마쯤 될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못했죠. 그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어제 시장에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그래 예상했던 부분이잖아 라고 해석을 할 거라고 시장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전망을 했는데 어제 실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야, 이거 4.75에서 그러면 5. 이것까지는 뭐 충분히 인정할 만한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5.25? 야, 이거 5.25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상태대로라면 더 높이, 더 오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야, 5.5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시장의 공포가 좀 조장이 됐었는데 어제 채권 시장에서 반영했던 부분을 따져본다면 한 5.25 정도까지는 반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5.25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수가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요게 반영이 됐던 반영이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에서 지금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이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이 금리, 최종 금리 수준이 5.25였어요, 어제가. 그러니까 아마 5.25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5.25면.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단 룸이. 5%와 5.25는 상당히 좀 차이가 큽니다. 0.25밖에 되지는 않지만 5%라고 한다면 12월 달에 50 올리고 2월 달에 25 올리고 끝. 근데 아니죠. 3월 달에 25까지 올려야 되죠. 원래 점도표상으로 따지면 50, 25로 끝. 근데 5%까지 반영을 한다고 보면 3월 달에도 25. 근데 5.25까지 반영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4월 달 넘어가서까지도 25를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사실 25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기존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너무 많이 왔고 오랜 기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아주 높은 폭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는데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금리 인상이라도 끝을 내고 홀드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인데 그걸 조금 더 또 미뤘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영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5.25까지 거의 결정된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표 4개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밤에 나오게 될 고용보고서, 다음 주에 발표가 될 CPI, 다음 달 또 고용보고서와 CPI. 크게 보면 이게 4가지인데요. 이 4가지의 지표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고용은 조금 깨지는 상황이 나오고 실업률 조금 올라가는 상황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좀 나와주고 CPI가 조금씩 잡혀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 4.75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5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오늘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는 5.25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5.5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제 5.5 얘기도 나왔으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아직은 유동적이라는 얘기고 11월 시나리오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요번에 지금 오늘 밤 발표되게 될 고용보고서가 일단 이 예상 수치들이 폭이 너무 크긴 한데 대체적으로 20만 건 정도 증가 전후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27만 건이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든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요렇게 줄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연준 입장에서 5.25까지는 무리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금 인상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도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봐야 되는데 실업률은 많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요게 줄어든다는 것만 해도 비농업 고용인구 수가 줄어든다는 것만 해도 확실히 좀 시장에서는 안도를 시켜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될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그냥 컨센 정도대로 나온다고 보면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10월 CPI 같은 경우는 지난달 8.2였는데 8.1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요건 조금 약하기는 해요. 지금 현재 아직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주택지표 제대로 반영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근원 지표 같은 경우도 6.5 수준에서
6.4 정도 수준, 6.5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요 정도 왔다 갔다 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예상치로 놓고 봤었을 때는 10월 CPI가 생각만큼 주택 지표들이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요건 조금 더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 시장의 이 하락은 기존에 원래 시장이 5%를 반영을 5에서 5.25를 반영을 했었다가 5.25%를 반영을 했었다가 그게 요 구간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요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4.75로 다시 내려갔단 말이죠. 4.75에서 5로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5에서 5.25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영국의 경우에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1989년 이후 최대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그래서 기준금리가 3%가 됐고요. 영국도. 다른 최근에 뭐 캐나다나 노르웨이나 뭐 이런 나라들처럼 조금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데 반해서 영국 BOE 같은 경우는 계속 매파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영국 물가 워낙 높죠. 지금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가 고려하면 뭐 0.75가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 영국의 이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그러면 영국 파운드가 강해졌어야 되는데 BOE가 이것과 함께 영국의 4분기 내년 후년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경기 전망을 내놨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침체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어제 파운드와 가치가 떨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 가치 올라가고 국채 금리 또 한 번 또 튀게 되고요. 그 부분이 어제 지수 특히 기술주들의 급락을 유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일단 미국 시장의 하락은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장도 지금 현재 조금 또 눌리고 있네요. 또 견조하게 버티다가 지금 좀 눌리고 있는데 일단 뭐 미국 시장에서의 최종 금리 레벨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 금리도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오늘 요번에 75bp를 올렸고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 달 24일 날 하는 금통위에서 아마 50bp 가능성이 또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보다 또 올라가는 거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외계인들 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이 텔레그램 무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스닥 매도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건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스닥 매도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선물 매수는 거의 지금 다 줄어든 상태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중립보다 약간 위이긴 한데 위로 올려치는 이 물량이 이 수급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제가 요 들어오기 직전에 요 구간이었나요? 요 구간에서 그 개선세가 조금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올라오더니 이내 다시 꺾이는 요 시점 요 부분에서부터 다시 위로 올려치는 수급이 상당히 또 약해지면서 지금 눌림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오늘 지금 조금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특히 코스닥 쪽에서 죄송합니다.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대체로 좀 오늘 견조하게 좀 버텨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고용보고서에 대한 눈치 보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면 방향성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오후장 들어갈수록 약간의 반등은 조금 더 나오면서 낙폭은 좀 줄여줄 가능성, 그래서 견조한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지금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가 지금 한 2주 넘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외계인들이 계속해서 코스피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이탈한 자금이, 중국 홍콩을 이탈한 자금이 계속 우리나라 코스피 일부 대형주 쪽으로 지금 쏠림이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서 코스닥 쪽의 상대적 약세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 조선 섹터들 움직임이 좀 있고요. 아침에 메타버스 섹터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아침에 장전
그 방송 뉴스 해석해드리는 방송에서 제가 메타버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타버스 섹터들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거의 대체로 윗꼬리를 다 달았습니다. 오늘 엠피하고 선익 시스템 이게 신흥 강자와 전통 강호를 제가 빼고 말씀을 드려서 뭐 QSI나 뭐 뉴플렉스나 자이언트 스텝 뭐 오늘 지금 뭐 상승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제일 상승폭이 큰 종목을 말씀을 안 드려서 조금 좀 아쉽네요.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가 항공 뭐 이런 섹터들도 약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 밀리면서 대부분 지금 다 윗꼬리들을 지금 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엔솔, 네이버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정도 매도가 조금 눈에 띄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 LNF, 빅텍, 에코프로비엠, 천보, 인탑스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오늘 아침 장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빅텍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지금 그런 상황 계속 진행되고 있고 2차 전지 섹터들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 수급은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오히려 또 미래 나노텍 지금 상승 중입니다만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위메이드, 히림, 아프리카 TV, 카카오 게임즈, SM 같은 종목들 매도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윗꼬리들을 좀 많이 달고 있습니다. 시장 밀리면서. 자, 코스피 지수로 놓고 보면 일단 61선 요걸 지금 맞은 거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2340포인트 요 자리에 저항을 일단 맞은 두 개의 동시 저항이 있으니까 요걸 맞은 건데, 오늘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요런 정도 수준에서 마감해주면 뭐, 무난하게 마감하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끝나면 캔들이 좀 지저분하죠. 아래 꼬리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2310포인트 정도까지 저점 찍고요. 아래 꼬리 쫙 달면서 뭐 2320포인트 전후한 시점 정도에서 마감을 해주면 뭐 무난한 정도의 캔들 정도는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뭐 2300 정도 지금 제가 여기 안 꺼드렸습니다만 하나 꺼볼까요? 너무 많아져서 제가 이게 잘 안 끌려고 하는데 일단 2300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요거 지워볼게요. 너무 많아서 좀 너무 복잡해 보여서. 자, 이렇게 보면 2300에서 2340 정도 사이에서의 좁은 박스권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한 번에 밀림이 나온다면 2260, 한 번에 돌파가 나온다면 2340에서 2410포인트 정도까지 또 한번 여유 자리를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지수로 보면 큰 문제는 없는 상태다. 다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추세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뭐 지금 시장 안정화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11월 시나리오가 됐든 12월 시나리오가 됐든 그 시나리오가 1월을 넘어갈 것 같지 않다라고 보는 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가 조금씩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키 맞추기는 나중에 제대로 또 한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강세가 또 커지는 그런 구간이 한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